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범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야기가 아니라 수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공부를 정말로 많이 시키시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좀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혹은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꼭 수능을 바탕에 두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의 바탕을 수능에 두어야만 하는 이유는 수능이 내신보다 대학을 가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 5, 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내신 위주의 입시 형태를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요즘은 대학을 갈 때 그냥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던데,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미 인서울권 대학이나 아니면 주요 대학들은 전부 수능과 내신의 비율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수능 비중을 점점점 높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더 어리다면 아이가 성장해서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면 수능의 비중이 더 높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해오던 이 관성 때문에 부모님, 학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수능이 대학을 가기 유리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왜냐하면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갑자기 수능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능 위주의 공부를 꼭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능을 바탕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수능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내신보다 수능이 더 쉬워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실 텐데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더 요즘엔 어렵습니다. 과거에 내신의 비중이 낮았을 때는 내신이 주로 교과서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내신 시험은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신 시험이 수능보다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처음 접해보고 왠지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수능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공부를 시켜보면 수능 점수의 등급이 내신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능 공부를 한 2년 이상 하다 보면 이제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더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수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그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지만 수능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해진 시험이고 그 난이도가 변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이도에 내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능은 정말로 익숙하고 문제를 잘 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될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과거에는 내신 시험은 왠지 예측이 가능한 시험, 교과서에서만 출제되니까 암기만 많이 하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시험, 수능은 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수능은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시험이고 내신은 예측하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보면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은 이유가 바로 내신 시험의 최근 난이도의 상승이 엄청 높아졌고 내신 시험 안에 다양한 수능 지문과 외부 교과 지문들을 많이 넣으면서 교과서의 비중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일부분만 맞춰낼 수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보다
이유가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능 위주의 학업을 선택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수능이 내신보다 등급을 따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는 수시로 대학을 가든 아니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 등급을 따져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름을 들으면 왠지 가고 싶은 대학교들은 등급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평균 한 90점 정도 맞았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한 2등급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얼마나 따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흔히 2등급이라는 것은 반에서 거의 2등 혹은 3등 정도를 말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나름 평균 90점대를 유지하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갔더니 내신이 3등급, 막 4등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내신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에서 2등급을 맞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보다 내신 공부가 정말로 힘든 것은 그 일을 10번이나 연속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0번의 시험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험을 치러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도 어려워지고 내가 못하는 과목이 한 가지 정도는 꼭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면 어떤 과목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내 전체 등급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다 신경 써야만 돼요.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의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을 맞게 되면 등급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상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등급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로서는 내가 반에서 누군가를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내가 점수를 받아내야만 하는 점수와의 경쟁이 되는 거죠. 수능은 이렇게 아주 한 명 한 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일정 점수의 점수를 늘 유지하기만 해도 충분히 원하는 등급을 받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내신과 수능을 병행시켜 보면 수능 등급을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내는 이유가, 수능이란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류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것들은 꾸준히 내가 오랫동안 준비만 해오면 천천히 등급이 상승하고 일정 등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잘 내려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수능은 미리부터 잘 준비만 한다면 누구나 일정 점수 이상의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부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꾸준히 공부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보다 정말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잘 암기를 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거나 그 학생이 내가 외워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암기하게 돼버리면 그 학생에게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 아이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수능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아내는 데 목표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꼭 준비해야만 하는 네 번째 이유인데요. 그 네 번째 이유는 한두 과목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해오다 보면 그냥 순서대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내 등급은 그냥 5등급이니까 5등급에 맞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더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능이란 시험은 내가 한두 과목 정도를 못해서 등급이 낮더라도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한 3과목 정도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좀 더 높여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시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대학교에서 정시 지원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고, 수학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 전체를 망치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심지어 내가 수능에서 수학을 망치더라도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학교나 과가 있습니다. 인서울권 대학교 중에서도 수능으로 정시 지원을 할 때 수학 과목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수학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수학이란 과목을 빼고 나머지 과목으로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나 학과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학을 못하니까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 내신에서 배우는 수학도 어려운데 수능 수학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며 라고 생각하고 수능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은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무조건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혹은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와서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영어 수능 정도만 꾸준히 준비해서 영어 과목 한 과목, 그리고 사회에서 과목 한 과목, 두 과목만 잘 준비해 놓으면 서울 안에 있는 전문대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국영수 중에 영어 한 과목이라도 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영어 한 과목에다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 과목 같은 것을 합쳐서 이렇게 두 과목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전문대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국어도 못하겠고 수학도 잘 못하겠다, 그런데 옛날부터 학원을 다녀서 영어는 좀 듣거나 읽을 수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수능을 꾸준히 준비한다면 고3 때까지 갔을 때 한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맞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3등급 정도를 맞게 되면 사회 과목하고 합쳐서 인서울권 안에 있는 전문대를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이라는 이 공부가 가진 이런 장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수능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꼭 한번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수능이라는 것이 내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은 이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들여 가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